자, 95쪽에 용도구역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용도구역이라 하면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이나 지구의 제한을 자, 거기 봅시다. 줄칩니다. 용도 지역이나 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거기까지 줄쳤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자, 계획적이고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도 지역 변경을 하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줄 친 데 보시면은 용도 지역 및 지구 제한을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용도 지역의 자 일반 기준 세 가지. 용도 지구의 보완 기준 있죠. 이 제한을 어떻게 한다? 강화, 완화하죠. 여기도 강화, 완화인데 따로 정함으로써라는 말 있죠. 그 말이 요 뜻입니다. 별도 기준을 정했어, 그 뜻이. 따로 정함으로써라는 말이 별도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돼. 자, 그리고 별도 기준을 정해서 건축계 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용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이란 말이죠. 그 밑에는 개발 촉진 및 개발 억제라는 뜻이에요. 개발 촉진 또는 개발 억제를 위하여 이 뜻입니다.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 뜻인데, 자, 여기 봅시다. 용도 구역이다라는 것은 자, 이것도 국지적으로 지정하죠. 필요할 때 지정해라. 그럼 뭐 때 필요하냐? 용도 지역, 자, 용도 지구의 일반 기준이 있고, 용도 지구는 보완 기준이죠. 자, 이런 기준 가지고는 적용을 하기에 해보니까 목적 달성이 않는다 이 뜻이에요. 않을 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 기준을 적용해서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는 자, 용도 지역의 일반 기준이나 보완된 이 기준을 자, 강화 또는 완화 한 어떤 기준? 별도 기준을 정해서 별도 기준에 따라서 건축해 하는 제도를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기준 가지고는 목적 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하든지 완화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건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건축해 하니까 어떤 문제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개발을 대개 억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개발을 촉진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개발 억제를 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용도구역 종류에는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 공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 보호구역 같은 것은 개발이 억제되는 형태로 나타나요. 자, 개발 촉진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입지 규제, 채소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요 두 가지는 개발이 촉진되는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그 밑에 2번에 개발 제한 구역대가 있죠. 이런 개발이 어떻습니까? 억제되는 거고, 별도 기준만 정했을 때 도시자연 공구역도 개발이 억제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 되어 있죠. 이것도 개발 억제되고, 자, 그 다음 수산자 보호구역이 되어 있죠. 이것도 개발 억제되고.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입지 규제 채소구역에 들어가 있죠.
이런 개발이 촉진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어디를 좀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101페이지 보시면 15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있죠. 이거는 개발이 어떻습니까? 촉진됩니다. 그게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라 해놨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이 촉진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다가 구역이라는 말이 붙어요. 구역이란 말이 붙으면 항상 무슨 기준이 있다? 예, 별도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참 옛날에는 우리 뒤에 보면은, 자 어디 책을 좀 보시냐 하면은, 자, 거기에 103쪽 보시면 밑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다가 있죠. 그것도 뭐가 그 말은 뭐 붙었어요? 왜 구역을 붙이자? 그것도 별도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해놨죠. 104쪽에, 자, 104쪽 기반시설 부담구역 붙여놨죠. 그게도 별도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105쪽 보시면 도시개발법이라고 있죠. 자, 도시개발법에 거기에 목적의 용어정의 보면 1번이 도시개발구역이란 해놨죠. 그것도 뭐가 붙었어요? 구역 붙었어요. 거기도 별도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책을 또 114쪽 보세요. 114쪽.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에 이번에 용어정의에, 자, 그게 정비 사업에 있고 이번에 정비구역 해놨죠. 그것도 뭐 붙어요? 구역. 자, 전부 다 보니까 구역이 붙어 있죠. 다 거기에는 거기에만 적용되는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딱 이제 그 단어만 보면은 지역이 붙은지 지구가 붙은지 구역이 붙었으면은 딱 아시겠죠? 예. 그 책을 읽다 보면 뭐가 구역이 붙었더라. 뭐가 있다? 별도. 자, 그리고 지구가 붙었다. 보안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역이다 하면 일반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옛날에 어떤 문제를 냈느냐? 다음 중 용도 구역이 아닌 걸 찾아라. 자, 1번 개발 제한 구역, 2번 자 도시 자연 공구역, 3번 시가화 조정구역, 4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5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몇 번입니까? 전부 다 구역 붙었죠? 답 없습니다. 그런데 답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래. 그런 엉터리 문제를 내놔놓고 거기 답이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용도구역을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낸 거예요.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자, 법에서 우리가 구역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특별히 별도 기준만 적용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라 하죠. 그래서 이런 용도구역은 구역이란 말을 반드시 붙입니다. 구역이 붙어 있으면 이는 용도구역으로 봐야 돼요. 예. 자, 그런데 그런 엉터리 문제를 낸 것은 그 출제한 사람이 용도구역이 뭔지, 용도지역이 뭔지, 용도지구가 뭔지를 모르고 냈다 이 뜻이. 자기는 용도구역으로 법에 돼 있는 거 보니까 요것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다라고 했는데, 자, 그런 이제 엉터리 문제는 논다 안 논다? 안 놔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이상한 문제집 보면은 그런 문제 실리 있습니다. 그런 문제집은 어떻게 된다?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개발 제한 구역부터 한번 봅시다. 자, 그게 95쪽에,
자,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걸 지정할 때는 개발장 지정 명령할 때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곳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으로 지정한다는 뜻이고, 지정 목적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자, 그 지정 목적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뜻인데, 1번 줄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2번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3번 국방부 장관이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 이런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뭐다? 개발 제한 구역. 자, 그러면 거기에 3번에 법 적용 및 행위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자, 건축 행위를 하려면 요 기준에 따라만 해야 돼요. 별도 기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행위 제한 그 밖에 개발 제한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자, 거기에 줄칩니다. 개발 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밑줄 치시고 그 밑에 씁니다. 별도 기준이라 쓰면 됩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그 안에는 어느 법을 적용한다? 별도 기준으로 개발 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만 딱 정해서 건축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자, 봅시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이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한다 이 뜻이. 예. 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걸 지정해야 하느냐? 세 가지예요.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시 주변에 자연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이럴 때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자,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자, 도시가 자꾸 무질서하게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면 자, 울산광역시가 자꾸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확산이 되고, 양산시도 무질서하게 확산이 되면 울산시가지와 양산시가지가 서로 붙어버리죠. 그걸 막 방지하기 위해서 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시가지 연결 방지를 위해서 정한다. 두 번째 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는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정한다는 것은,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자, 도시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 있죠. 이걸 특별히 자,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이 뜻입니다.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죠. 자, 군부대 주위에 자,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건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군부대 주위에 자, 건축 같은 것을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이거 지정한다 이 뜻인데, 이 지정이 되면 이 세 가지 목적을 강력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상당히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돼요. 용도 지역이나 지구의 일반 기준이나 보안 기준은 이 목적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 기준을 만든데 그 별도 기준이 자, 개발 제한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개특법이라 합니다. 이 법만 딱 적용합니다. 그럼 이 법의 가장 핵심 사항이 뭐냐? 여기는 이런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시가 연결되는 걸 막고, 도시 주변에 좋은 자연 환경을 보존시키고, 자, 보안상 도시 개발 제한시켜서 군부대 주의 보안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가 자, 신축이 되면 될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신축 자체를 아예 막아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막느냐? 이 법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건축물, 이 기존의 건축물은 철거하고 다시 신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 3년 안에 해야 돼요. 자, 건물이 없는 빈 대지 있죠. 빈 대지에는 신규로 새로운 건물이 아예 신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건축물 세월이 지났을 때 건축물 수가 늘어날까요? 줄을까요? 줄어. 그래서 용도 지역의 일반 기준이나 용도 지구의 보안 기준은 이런 기능이 없어요. 이런 기능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이걸 별도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 법 속에 정해놨죠. 자, 그래서 이 법을 적용시켜서 이런 목적 달성할 때는 이런 강력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첫 번째 거, 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김해시가 있고 여기 부산 광역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낙동강이 흘러가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낙동강 하류 지역은 여기에 논밭들이 많습니다. 왜? 비옥하죠, 농토가. 자, 그래서 아주 옛날 시대부터 이쪽에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자, 오늘날 자, 이 들어와서 이 마을이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김해시 마을이 시가지로 만들어져 버리죠. 부산시 쪽에서도 시가지로 만들어지면 서로 연결돼 버리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요 기준만 적용해 버리죠. 예. 자, 그럼 이 기준 적용한다 생각하시고 기존 건축물은 철거 새로 지을 수 있죠. 빈 대지에 신규가 못 들어와요. 그러면 옛날 지정 당시에 건물 몇 개밖에 없었죠. 요것만 딱 유지됩니다. 다른 건물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더 이상 시가지 번성이 안 되죠. 그럴 때 쓰는 것이 개발 제한 구역인데, 자, 그래서 구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구포에 가면은 서남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이걸 지정해 놨어요. 이 목적으로. 자, 이렇게 지정되니까 이 속에는 자, 기존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새로 짓고 빈 대지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하신 중개업을 하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 중개 많이 합니다. 예, 하는데 자, 개발 제한 구역 땅이 내한테 왔다. 중개해 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도 못 주고 아무도 못 해요. 응? 해야지. 부자 되러 왔잖아요. 이게 부자 되러 왔지요. 예, 봉사로 왔어요. 이 자격 따가 봉사할 거예요. 뭐 할? 그렇지. 그러면 이런 땅이 오면은 사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야 돼요? 자,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을 왜 사야 된다는 조금 이따 자세한 설명 드리는데, 결국 이런 땅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개발 제한 구역에도 피할 것 좀 피하고 개발 제한 구역은 될 수 있으면 사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여기에 자, 여러분 중개업을 하는데 여기 갑이 건물이 있어요. 자, 이거 곧 쓰러질 것 같아. 너무 노후가 됐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갑에게 이런 건물값 얻고 하면 안 됩니다. 건물값을 비싸게 쳐줘야 돼요. 왜 그래요?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야. 빈대지 아니면 건물 못 짓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는 낡은 토지 건물이라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가 건물까지 딸려 있는 개발 제한 구역 토지가 나왔다. 무조건 생빚을 내서 질러야지. 그 이유로 조금 이따 설명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리 낡은 건물에도 흘지 않습니다. 왜? 건물 가치가 있죠.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개를 할 때는 그런 걸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했는데, 우리 도시 주변에 산에 산림 상태 좋은 데 있죠. 다 지정해놨어요. 이거 이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에는 대표적으로 이걸 가장 많이 지정해놓은 곳이 어딨냐 하면은 이 목적으로 중구 혁신도시 있죠. 그 뒤편에 나지막한 산지 있죠. 전부 다 이 목적으로 지정해놨어요. 거기에 자연환경 상태가 좋습니까? 안 좋은데 이거 지정해놨어요. 뭐 한다고? 개발하려고 지정해놨다.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개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묶어야지. 뭐 못하도록 묶어야 됩니다. 그럴 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자,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할 때는 군부대 같은데, 자, 군부대 주위에 건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기준 가지고는 건물 못 들어오게 완전히 막지를 못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군부대 주위에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위해서 개발 제한 걸어놔면은 신규 건물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막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런 시가지 연결 방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경계지역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한 군부대 주위에 있는 개발 제한구역 지정해놓은 거 있죠. 요거 빼고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요거는 하면 안 돼요. 경계지역 있죠. 도시 간의 경계지역은 안 풀어줍니다. 그리고 보안상 도시개발 군부대 주위는 안 풀어줘요. 그럼 요거 빼고 나머지는 몽땅 다 사도 된다. 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개발 제한구역은 도입은 우리나라가 언제 했느냐? 1970년에 도입합니다. 이때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자, 우리가 경제개발을 통해서 사실 6.25 끝나고 1960년대 5.16 군사혁명을 딱 일으켜서 정권을 딱 잡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필리핀 아시죠? 훨씬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들어봤습니까? 거기서 원조까지 해줬어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가난한 나라인데 잘 살기 위해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경제 개발을 하려면 첫째 자본이 있어야 되죠. 자본은 뭐 합니까? 차관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있어야 되죠. 자, 인력 우리가 많았죠. 그 다음에 용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용지를 확보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뭐다? 개발 제한이에요. 저렴한 용지를 확보시켜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하는데, 자, 이걸 도입을 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 지정하려면 동의받아야 돼요. 이 워낙 강력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말 그대로 개발 제한구역을 당신 토지에 지정할 테니까 동의해 주세요 하면 동의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명칭을 바꿔도요 하면 그린벨트란 말 들어봤죠? 이거로 도입합니다. 자, 1970년대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시대입니다. 미국에. 미국이 상당히 좋은 나라죠. 자, 그래서 그린벨트 지정에 관한 동의서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을 이장들에게 전국에 필요한 토지에다가 이걸 지정받기 위해서 자, 이장들에게 동의서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장이 자, 갑이란 토지 소유자에게 네 토지에 이것 좀 지정하자, 동의해라. 이게 뭔데? 봐라, 영어가 이거.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영어는 좋은 거 아이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상해서 저 아들을 서울에 사는 아들한테 물어보죠. 야, 그린벨트가 뭐고? 이래. 그거 녹색 벨트요. 아들은 모른다 소리를 안 하고 결국은 찍어줍니다. 7년 동안에 향후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해놨어요. 이때 당시에. 지금도 전국이 어마어마하게 묶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벨트 지정을 하고 7년 뒤에 100년 이상 정부가 쓸 수 있는 땅이 다 지정해놨고, 이 그린벨트 용지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자, 현대중공업 부지 불안해준 거예요. 어떤 값에?
아주 헐값에 현대자동차 부시 울산에 대형 공단 있죠. 다 저부지입니다. 저부지로 다 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주는 거의 보상 못 받았어요. 누가 덕 받습니까? 기업이 덕 받죠. 전국의 고속도로, 철도, 기간산업, 포항제철 하시죠. 다 그린벨트입니다. 저거로 다 불안해 준 거예요. 전부 다. 전국의 고속도로 다 설치하기 위해서 불안 다 해준 거예요. 그 토지 위에다가 우리가 경제개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토지의 소유자들의 희생하에 이만큼 잘 산 거예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이 토지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국가에 진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로 인해서 수십 년간 피해를 받고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 자, 그래서 문민정부에서 이걸 풀어주려고 보상해줄 보니까 100년치 묶어놨죠. 어마어마한 보상 보내줍니다.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대안을 낸 것이 불필요한 그린벨트는 무조건 해제해 주도록 하자. 그래서 어디부터 했느냐. 지금 경기도 서울 지역은 다 풀었어요. 그 프로가 그거 뭐 들어갔습니까? 풀어줬는데 대신에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용 안 했습니다. 풀어주고 주거상업자로 다 바꿔줬어요. 용도를. 몇십 년 고생했으니까 땅값이 어떻습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그래서 무조건 사라 이 뜻이. 지금은 어디 풀고 있느냐? 광역시 주변에 풀고 있습니다. 자, 울산광역시도 저 풀어줘야 되죠. 근데 울산광역시에서는 풀기 싫어. 조만간에 저거 풀어줘야 됩니다. 저거 풀어주려면은 저게 뭐 해야 됩니까? 뭔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자 계획을 발표해 줘야 되죠. 그렇게 풀려야 돼요. 저도 오래 못 지고 있습니다. 풀어줘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가장 이 근처에서 가장 많이 풀었던 데가 양산 물금 신도시 아십니까? 그게 전부 다 이거잖아. 이거 그 프로가 적은 거예요. 왜 그게 그래 많았느냐? 자, 원래 경부고속도로를 닦기 위해서 지정해 놨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원래 계획은 뭐냐? 자, 대구에서 밀양에서 삼당진으로 해서 부산으로 울산 안 거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후락 씨라고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야? 경주에 거기 거기 다 있어요. 일가들이 경주시요. 거기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야. 아, 내 고향을 왜 뺐노? 그래서 회전합니다. 경주로 거쳤다, 울산 거쳤다. 그래서 삼당지 쪽에 도속도로 부지를 그 많이 잡아놨던 것은 지금까지 계속 묶여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자, 거기 그린벨트 해제에서 양산물금 신도시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를 수용해 준 게 아니라 용도를 바꿔줬어요. 주거상업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주거상업지역이 돼요. 제 아는 분도 그 부산대학병원 정문 앞에 상업지역 있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상업지역 바뀌었어요. 진짜 엄청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고시 공부를 50몇 살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함식 가면 간두라, 그냥 노동해라. 철저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그린벨트가 그거가 또 상업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50억짜리 땅이 돼버렸어요. 인생 패했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직업을 뭐로 했느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자, 아직도 전국에 어마어마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순차적으로 계속 푼다 그러죠. 풀어서 거기에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만큼 용도를 전환시켜줘서 집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 같은 도시 밀산 확산 방지 같은 이런 도시와 도시의 경계지역은 하면 안 되고, 자 여기 보안상 도시개발 군부대 주의껏 하면 안 되고, 그 외 거는 다 왜도 된다. 사도 되는데 뭐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네, 잘 안 팝니다. 절대로 안 팔아요. 그 그린벨트는
땅값 많이 달라합니다. 50, 100달러의 평당. 그래도 사야 되죠. 그래도 사야 돼. 자,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제도예요. 자, 그다음에 도시자연공구역이라 되어 있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역시 지정 변경을 도시공단 결정하는데 무조건 이제 중요한 건 목적이겠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하는 말이죠. 그 위에 씁니다. 거기 한마디로 공원화를 위하여 뜻입니다. 자, 공원화를 위하여 밑줄 칩니다. 도시적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줄 치면 돼요. 자, 그래서 도시자연공구역은 도시민에게 공원화, 건전한 휴식공간, 공원화를 위해서 도시적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라고 되어 있죠.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에 자,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 뜻이. 그래서 도시 내에 산림 상태가 좋은 산지에 공원화를 위해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거기에 법적 및 행위제한 보시면 도시자연공구역 안의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구역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되고, 관로안에 필침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 되어 있죠. 거기 밑줄 치고 별도 기준이라 쓰면 돼요. 도시자연공구역에만 적용되는 별도 기준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법을 들여다보면은 뭐라 해놨느냐, 도시가 자연공구역이 지정된 곳은 도심 속에 산림 상태가 좋은 곳에 공원화를 위해서 지정한다 이 뜻이야. 그럼 공원화에 필요한 편의시설들 있죠. 그 정도만 설치하고 그 외 건축물은 아예 신축이 금지됩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서울의 남산공원 들어봤습니까? 그게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런 곳에 지정해두고, 자, 울산에는 아직 없습니다. 도심 속에 공원이 산림 상태 좋은 데가 없기 때문에. 자, 부산에 가면은 자, 성지곡 수원지라는 데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어린 대공원 있죠. 그런 곳에 지정해놨어요. 그거 가보면 산림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공원화를 위해서 지정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시가화 조정구역이라 되어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변경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 장을 요청받아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역시 도시공원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시가 조정구역 지정도 도시공원관리계획이라는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지정한다는 뜻이고, 목적, 자, 도시지역과 그게 줄칩니다.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그게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라는 말 있죠. 그 말 밑에 씁니다. 현재라고 쓰시고, 현재는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한다 이 뜻이고, 그리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라는 말 찾았습니까? 거기에 씁니다. 밑에 장래. 자, 장래에 자,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막는 제도다 이 뜻이.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유보기간 및 실효 보시면 시가화 유보기간은 밑줄 칩니다. 5년 이상 20년 내로 정하면 시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줄치시고, 자, 법적 및 행위제한에 밑줄 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 또는 그 시행령의 행위제한으로 한다. 되가 있죠. 거기에 줄치고 그 밑에 씁니다. 별도 기준이라고 쓰면 돼요. 자, 봅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시가화 조정구역이다라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시가화라는 말부터 아셔야 돼요. 시가화. 시가화라는 것은
시가지 형성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시가지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시가지 형성합니까? 시가지 형성. 자, 건축이 되면 시가지가 되죠. 예. 그래서 주로 뭐 주택이나 여러 가지 상가 같은 이런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그 집이 시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시가지 형성을 조정하는 곳이다. 자, 시가 조정구역은 건축을 어떻게 한다? 조정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왜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 지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거 지정하느냐? 도시지역. 이는 도시지역 바깥에 산이나 이런 데 지정 안 합니다. 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주변 지역. 자, 이런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 지금 당장. 현재는 무질서한 시가 방지시키고, 그리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언제? 그렇죠. 장래에. 자, 이런 목적으로 지정한다 했듯이. 그럼 장래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개발 못해요. 장래에 개발을 딱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데 지금 무질서한 시가지가 돌아 버리면 장래 개발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방해되죠. 그래서 이걸 막는다 했듯이. 자, 어떻게 유보 기간이 있죠. 자,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에 시가화를 유보합니다. 그래서 시가화를 어떻게 한다? 중단시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가지 형성이나 건축을 중단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중단시키느냐? 여기도 별도 기준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과 그 시행령에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기준 주된 내용이 뭐냐? 자, 뭐 주택 같은 거, 상가 같은 일반 건축물 있죠. 이런 건물의 아예 신축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무질서한 세 가지를 막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유보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에 실효돼 버리죠. 그러면 장래 이개발 바로 들어간다 이 뜻이. 이 뭐 어떨 때 쓰는 거냐? 자, 이걸 써서 개발된 곳이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자, 그래서 영종도라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 있죠. 여기 공항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항을 넣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 우리나라는 광역도시계획 같은 이 계획으로 여기에 공항이 들어간다라고 방향부터 제시를 해주죠. 국민들 다 미리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실행계획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여기에 개발을 어떻습니까? 착수합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겠죠. 여럿이 있습니다. 예. 자, 갑이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고 여러분이 다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이 방향제시계획이 발표됐죠. 큰 공항이 들어와서 개발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항 건설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개인 토지는 전부 다 뭐 한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보상금 주겠죠. 여러분 갑이다 을이다 생각하시고, 자, 주는 대로 받을래요? 더 받을래요? 어떻게 더 받아요? 어떻게 더 받겠습니까? 건물 지으면 되지. 건물 지으면 더 받잖아. 예. 자, 여기가 섬이니까 논밭은 없어요. 논이나 밭이면 건물 못 짓죠. 그럴 때는 돈 더 받으려면 과일나무를 심어야 돼요. 지금 제일 그 뭡니까? 그 논이나 밭에 논밭은 경작물에 대해서는 보상 없습니다. 그럼 뭘 심어야 돈이 되느냐 하면 나무를 심되 과일나무를 심어야 돼요. 과일이 열리고 있죠.
사과나무 같은 경우 품종 좋은 거는 한 그루당 1,000만 원 이상 보상 나옵니다. 몇십 년 동안 사과 생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과일나무 심는데 여기에는 논밭이 아니죠. 그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갓부터. 자, 상가 짓겠죠. 잘 짓는다. 대충 짓는다. 대충 지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을이 묻습니다. 야, 이 바보야. 수용되면 보상금 받으면 그건 뭐 수용될 건데 왜 돈 들여서 건물 짓느냐 하니까 갑이 이야기를 하죠. 네가 바보다. 니는 토지보상 하나지. 나는 토지보상 하나에 상가 건물이니까 건물보상 하나에 상가는 영업보상 3년 처리해 준다. 몇 개 받아요? 니는 하나 받지 난 3개 받는다. 어리 가만히 생각해도 지가 바보죠. 그러니까 나도 짓자. 니도 짓자. 다 짓자. 갑자기 일대가 무질서하게끔 시가지가 돼버리죠. 자, 그리고 실행계획이 이 사이에 광역도시 같은 방향제시획이 발표되고 당장 실행계획이 들어오려면은 당장 못 들어와요. 당장. 적어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죠. 그게 최소 5년이에요. 그래서 유보기간을 몇 년부터 한다? 5년부터 하는 거예요. 1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실행계획이 들어와야 개발 착수되니까 적어도 5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준비기간에 이렇게 건물이 다 들어와 보면 안 되죠. 다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실행계획이 발표돼서 개발 착수해죠. 이거 보상해 줘야 됩니다. 보상금이 원래 예상한 보상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어떻습니까? 늘어납니다. 그러면 원하던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도입한 제도가 시가조정구예요. 장래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자, 보상금을 정액시키는 이런 무질서한 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강력도시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 묶었다?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해버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니까 요 기준만 적용하겠죠. 신축됩니까? 시가정상 안 되죠. 보상금 제외 없다. 그래서 원래 원하던 대로 개발을 수용해서 1년 안에 다 수용합니다. 실제로 수용해서 바로 개발 사업을 해서 공항 건설을 15년 안에 끝을 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건물이 들어갔으면 건물 보상하는 데는 시간이 5년 6년 걸립니다. 왜? 건물 하나하나 다 감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 가치에 대한 돈을 줘야 되죠. 토지는 우리나라는 자 감정 안 해요. 왜? 우리나라는 토지를 국가에서 가격을 다 정해놨잖아. 그게 뭡니까? 개별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 기준에다가 이 토지의 위치나 여러 가지를 감정하는 데는 금방 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항을 이렇게 빨리 만들었을 때 쓴 것이 시가조정구역 제도인데 결국 시가조정구역이라는 것은 핵심이 그예요. 장래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현재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을 어떻게 하는 거? 막는 제도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직접 관계행정에 한 장의 요청받아 자 줄칩니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 수면이나 그 인접 토지에 그게 줄치면 돼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역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관해서 행위자원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수산자원 관리법이라 되어 있죠. 거기에 밑줄 치고 그 밑에 씁니다. 별도 기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남해안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자, 남해안에 이렇게 대가 있고 여기 섬들이 있죠. 양식장 보이죠? 양식장 보이면 이 바다와 인접 토지에 여기다 지정해 놨어요. 수산자원. 자, 여기에서 이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 발생되는 시설 있죠. 자, 오염원이 발생되는 시설을 자 아예 신축 자체를 금해버립니다. 이정되면. 그러면 공장 같은 거 폐수내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정되면은 일반 주택 같은 경우 전부 다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다 바꿔야 돼요. 의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오염원이 여기에 들어올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뭐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 그 별도 기준 수산자원 관리법이 나왔죠. 그 법에 보면은 첫째 오염원이 발생되는 시설은 신축 금지, 기존 주택은 화장실 개량, 하수구 전부 다 개량다이다. 기존 음식점은 전부 다 정화장치 다 달아야 돼요. 안 다면 여기는 영업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수시로 와서 수질 검사합니다. 뭐 우리나라 공무원도 하고 미국 있죠. FDA 이 뭐 하는 곳이요? 미국에 식품안전처 여기서 옵니다. 매년 8월 달쯤 돼서 검사까지 다 합니다. 왜? 통영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수산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옵니다. 오염원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검사해서 통과돼야 여기 있는 귤 있죠. 전부 다 수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강력하게 규제를 시켜놓은 곳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자, 그래서 이런 곳은 남해안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 기준 가지고 도저히 저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지정합니다. 자 그런 뜻이다라고 하시고 옆에 입지기재 최소구역부터는 또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완화되는 걸 자 개발 억제가 아니고 개발 촉진되는 걸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마칩니다. 네.